한 코너 한 코너 정성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공예감 예사의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필 씨, 그루밍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루밍 요새 그 기사라든가 굉장히 네네.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단어인데 네. 저도 보니까 그 마부가 말을 씻기고 가꾸는 그런 데서 유래가 된 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신을 꾸미고 가꿀 줄 아는 그런 남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네. 요즘 뭐 이런 남자들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와글와글 대박집에서는요, 남성 전용 미용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고민탑 해요사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뭐 누구나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내용인데 오늘은 은퇴와 노후 관리 좀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지역 소상공인 소식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지역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주 지역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주센터 정자복 상담사입니다. 네, 정자복 상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청주 지역 소식입니다. 네. 청주시와 소상공인진흥원이 충북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달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날 협약식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공동으로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진흥원은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경영 컨설팅과 함께 정책 교사와 개발, 업종별 창업 지침 개발과 점포 개선, 기술 개발 지원,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테마 개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청주시와 소상공인진흥원의 협약으로 지원되는 슈퍼클리닉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슈퍼클리닉 사업은 중소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점포주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경영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규모는 올해 60개 점포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교육과 상품 진열 방법, 고객 응대 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 맞춤형 1:1 현장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또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 이용에 대한 공동구매 지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혜택도 주어지게 됩니다. 신청 기간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청주 슈퍼 협동조합과 청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중소 슈퍼마켓 운영하시는 분들이 슈퍼클리닉 통해서 처방을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네. 이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활기를 얻어서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순서를 바꿔서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와글와글 대박집 찾아가 볼 시간인데요. 그동안 와글와글 대박집에서는 맛집 많이 찾아갔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남성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요즘에 그 프리미엄 네. 남성 전용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가보겠습니다. 프리미엄이요? 프리미엄? 네, 네, 네. 특별한 게 있는 모양인데요. 네. 자, 대박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3년 전부터 불어온 미소년 혼남 열풍에 관리된 외모와 구매력을 동시에 지닌 차도남 열풍까지 글루밍족, 즉 꾸미는 남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했는데 그에 발맞춰 글루밍족을 위한 남성 전용 샵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2030 성인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미용실로 인기몰이 중인 대박집. 글루밍족 열풍에 맞춰 성공 가드를 걷고 있는 남성 전용 미용실을 만나보자. 여느 미용실하고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남성 전용 미용실. 남성분들 눈이 크게 띄어질 것 같은데요. 청담동에 위치한 미용실. 미용실답지 않은 고급스러운 와, 인테리어 입구가 고급스럽습니다. 아시트? 놀러오세요. 이곳은 제 2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 미용실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 이 손님들도 스타일이 남다른데요. 네. 뭐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데요. 머리를 자르거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싫어하는 손님들도 여기만 오면 즐겁고 신이 난다.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곳. 손님들의 극찬이 끊이지 않는 이곳. 즐겁게 머리하는 손님이 들끓는 대박집의 매출이 궁금하다. 얼마나 되나요? 개인 매출이 어느 정도? 범상치 않은 스타일이에요. 제 개인 매출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입니다. 많게 할 때는 뭐 2,000원 가까이 된 적도 있고요. 물론 뭐 저는 여기서 순위로 따지면 한 3위?
아, 그럼 전체는 얼마나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집,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집. 이 집에 대한 호기심이 절로 생기는데 이 집의 대박 비결 샅샅이 파헤쳐보자. 팍팍! 일단은 커트를 잘해야 되겠고요. 대박 비결 하나. 오호. 오직 남성들을 위한 미용실. 여성들이 가면 안 돼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남자 고객뿐. 보통 미용실이라고 하면 여성 고객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여기는 이상하게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성 고객은 없는데 여성 고객들 다 어디로 가셨어요? 네, 여기는 대한민국 남성들을 위한 남성 전용 미용실이에요. 아, 네. 그렇다. 여기는 여성들이 오고 싶어도 절대 올 수 없는 금녀의 공간인 미용실인 것이다. 남성 고객 전용이기 때문에 여자 고객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디자이너와 함께 조율할 수 있다. 대박 비결 둘. 남심을 사로잡은 인테리어. 인테리어 범상치 않던데요. 네, 구석구석 한번 볼까요? 네. 이 집을 들어오는 순간 특별한 인테리어를 마주치게 된다. 저 뭐예요? 미용실과 전혀 오토바이? 상관없는 바이크도 매장 한 구석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시용인가요? 정말 미용실. 출퇴근용이신가? 전체적인 가게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운 카페에 온 것 같다. 허라 미용실 바가 바와 있어요. 함께 스피커에서는 내내 트렌디한 음악이 나오고 있고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술집 같은 분위기다. 독특한 매장 분위기가 인상적인데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이게 뭐가 다르긴 다르네요. 여기 인테리어의 컨셉은 예. 저희 준 고객층이 남성이기 때문에 전혀 여성스럽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성이 좋아하는 인테리어가 뭐가 있을까? 좀 결론은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가져다 놓자. 내가 좋아하는 걸 꾸미자. 그게 저 인테리어의 핵심입니다. 인테리어조차도 그렇게 바처럼, 카페처럼 꾸며야 되겠다. 그 한켠에 소품으로 바이크가 있고 또 술이 있고 나머지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고객님이 더 편하고 즐겁게 부담스럽지 않게 머리를 하러 왔으면서 나갈 때는 그냥 카페에서 칵테일 한잔 했구나. 진짜 즐거운 친구하고 인생 얘기 했구나라는 그 정도의 감정을 느끼고 갔다고 생각하면 제 인테리어의 컨셉이 맞아 떨어졌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시는 모습도 계속 고객층이 있어요. 만족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분위기를 남달라요. 만들기 위해 인테리어를 독특하게 설정. 그것이 이 집의 성공 비결이다. 편한 술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단순히 머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여가까지 즐길 수 있다. 여기는 홍대에 위치한 다른 매장. 지역 성향과 주 고객층의 성향을 잘 파악한 곳이다. 어머나, 여기 당구장도 있고요. 무슨 보통 바가. 미용실은 되게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그냥 뭐 색깔도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대박 비결 셋. 고객의 시간을 황금처럼 100% 예약제 관리. 가게에 들어오는 순간 가게만의 특별한 비결이 시작된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4시에 예약했고요. 이름은 김도환이에요. 불 쓰고 오면은 못 깎는다는 얘기죠. 미용실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재빨리 스케줄을 확인하는 매니저. 오호.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확인 후 바로 안내받을 수 있다. 만약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될 경우 음료수를 챙기는 센스? 클럽 느낌도 나고요. 송삼동 스타일은 뭡니까? 한 명의 디자이너의 한 명의 고객. 예약한 이 시간만큼은 고객과 헤어 디자이너 모두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 열심히 고민한다.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는 고객님이 많이 계시면 많이 계신 대로 하루에 뭐 많게는 70명, 80명 뭐 3시간 기다리든지 뭐 4시간 기다리든지 했었는데 네. 오히려 더 짜증나죠. 그게 손해였구나라는 생각이만 합니다. 100% 예약제. 그 시간에 오면 정확히 그 시간에 고객님이 약속 시간만 지키면 바로 해드린다는 거. 1대1 전속 헤어 디자이너 개념이죠. 대박 비결 넷. 차별화된 홈페이지 관리. 단순한 미용실 홈페이지는 가라. 패션 잡지 사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려하고 럭셔리한 사이트가 눈길을 확 끄는데 이 집만의 독특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숨은空신들.
웹 기획팀의 로고가 한 땀 한 땀 모여서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20, 30대 남성들 사이에서 화제의 홈페이지로 꼽힌다. 머리가 끝난 후 고객이 사진 모델이 되어 사진을 찍는다. 잘 어울리나? 홈페이지 작업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올라갈 화보 찍고 있어요. 그냥 다른 미용실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정말 잡지에서 나오는 화보처럼 연출을 해서 촬영하고 있거든요. 포토그래퍼가 따로 있고 업데이트도 빨라요. 손님 수가 유독 많은지 홈페이지에 있는 헤어 영상을 보고 그대로 해달라는 손님들이 많다. 머리를 하면서도 홈페이지에 올려진 영상을 보면 자 어떻게 손질을 하는지 살펴보고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고객들의 문화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 성인한 대표는 노력한다. 소통에 우리의 색깔을 알려주는 그 소통의 장이 되는 게 제 취지입니다. 우리는 홈페이지를 하지 않고 매거진,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팀 자체가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잡지를 쓴다, 화보를 찍는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그 독자를 유치해서 다시 결국은 그 매거진에 있는 독자를 미용실로 끌어당기는 게 그 홈페이지나 매거진의 목적이거든요. 대박 비결 5! 헤어 트렌드를 선도하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헤어 트렌드를 선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홈페이지에 기재할 헤어 트렌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기획 회의 중. 지금 현재 핫한 헤어 트렌드는 시크릿 가든 현비처럼 댄디컷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이 집만의 스타일로 표현할지가 주요 안건. 디자이너들이 열정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옥 같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탄생한다. 각 디자이너들의 의견이 반영된 헤어스타일이 서우현 대표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진으로 기록된다. 보통 미용실을 찾아갈 때는 연예인 사진을 찾아 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곳은 다른 미용실과 다르다. 트렌드와 더불어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창조, 고객들에게 추천해준다. 패션 뷰티에 관심이 많은 20, 30대 남성들을 위한 새로운 놀이 문화로 떠오른 남성 전문 미용실. 자기의 이름을 건 다양한 업종에 도전하고 싶다는 송인환 대표의 성공을 기대해본다. 미용계의 최고의 명품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했다, 머리 했다, 그러면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 샀을 때 맛하고 다르잖아요. 그 다음 백화점, 명품관에서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고객님의 어떤 그 느낌이 다르죠. 에반, 우리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다 그러면 너 진짜 너 대단한 놈이구나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명품 헤어샵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예비 작업자분들 화이팅! 역시 대박집이네요. 그루밍 쪽들을 위한 남성 전용 공간이네요. 보니까 뭐 클럽 분위기도 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장구도 치고 정말 한 번 남성분들이 방문하시면은 그냥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못 뗐어요. 네, 이곳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제 그루밍족인 우리 강신규 원장님께도 하나 여쭤봐야죠. 네, 남성분들이 자신을 이렇게 꾸미기 시작한 지 별로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2010년도에 우리 남성 뷰티 시장의 통계를 보니까요. 2010년도와 11년도의 차이에서 40%나 성장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이제 성장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치열한 경쟁 시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남성들도 이제는 자신의 매력과 어떤 가치를 관리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신만의 개성을 잘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집이 무엇보다 좀 특이한 게요. 100% 예약제거든요. 결국은 신규 고객을 계속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좀 제일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신규 고객 창출 방법 뭐 어떻게 있을까요? 사실 이런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멤버십 이런 운영 방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내부 경쟁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자신만만 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노하우가 자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잘하고 계시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벤트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 집은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가치를 제대로 전달해서 제대로 가격을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그러나 이제 신규 고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기존에 지금 오고 계신 고객들을 통한 소개 마케팅. 네네네. 그래서 그 소개해 온 고객들과 소개한 고객이 그래 같이 온 고객과 함께 공동으로 혜택을 보는 네. 이런 이벤트 전략이 쓰여진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이나 어떤 분기별로 사용한 사람들의 횟수라든지 가격 네. 또는 뭐 기여도에 따라서 사원 행사, 고객 환원 서비스를 네네. 단계별로 패키지화 시켜서 제공하는 그런 노력들이 뒷받침된다면 아마 신규 고객은 지속적으로 창출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 고객 관리에 대한 얘기 주셨는데 이런 남성 전용 미용실을 운영할 때 고객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이 매장 운영에 있어서 남다른 비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기술 집약형 서비스업이에요. 그렇죠. 바로 예. 이것이요. 그래서 이런 업종인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헤어 디자이너들입니다.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관리할 것이냐거든요. 근데 사실은 송 사장님께서는 제가 홈페이지도 보고 이래 해보니까 네. 굉장히 아주 예. 마치 아주, 화보를 보는 듯한. 대단하게 아주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네.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촬영돼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직원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네. 고객들과 그래서 아주 그 고객 관리 직원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줘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뷰티 아카데미를 자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마케팅 교육이나 마인드 교육이나 이런 것들 또 지금과 함께하는 워크샵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열어가는 그런 방법 이것이 아마 성공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 사장님도 사장님이라고 해서 뭐 매출의 상당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별로 사는 네. 고객만 개인 매출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디자이너들도 그렇죠. 열심히 하시지 예, 않을까 싶은데 예, 예. 마지막으로요. 네. 좀 곧 2호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 조언을 한마디 좀 해주시죠. 뭐 잘하고 계세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뷰티 산업 중에 특히 이 미용 업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도 한두 사람을 데리고 하는 이 미용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송 사장님 같이 이렇게 아주 자신만의 색깔과 틈새장을 노려서 잘하고 계신데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거는 토탈 남성 뷰티 사업으로 이렇게 좀 확장해 나가는 개념. 예. 가령 이제 뭐 어떤 헤어에서 끝나지 않고 네네네. 패션을 관리해 준다든지 어떤 전체적인 건강도 같이 관리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다양한 뷰티 어떤 사업들을 접목해서 매장을 복합화시켜 나가는 이런 어떤 전략을 쓴다면 더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아, 남성들도 이렇게 네.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이곳 사장님의 이 트렌드를 주도하려는 그런 노력이 대박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남성 고객들의 마음을 저렇게 세심하게 읽다니요. 그 정성이 아마 입소문을 나게 만든 것 네. 같은데요. 지금까지 와글와글 대박집으로 가봤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비법, 이 자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상수 자산관리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렸듯이 노후 또 은퇴를 효과적으로 좀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먼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건설업을 하는 성인경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사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저와 아내를 위한 은퇴 준비에는 소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평균 수명도 늘어난 데다가 자녀에게 노후를 맡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느 정도로 재정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내용 주셨습니다. 네, 노후와 은퇴에 대한 네. 준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요? 사례자와 같이요. 성인경 씨 같은 경우 현재 50세고요. 50세, 예.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노후 생활 기간을 90세까지 한다면은 약 노후 생활 한 25년 정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네. 필요한 생활 자금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이분은 약 현재 가치로 한 500만 원 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했다면은 네네네네. 90세까지 500만 원의 가치로 계속 하게 된다면은 네. 65세 시점에 16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은퇴를 위한 준비 자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65세 지금 CG를 보면 네네. 65세 시점에서 월 900만 원이라고 가치가 그럼 현재 500만 원이 900만 원 가치가 된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 생활비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 15년 뒤가 되면 물가 네네. 3%만 뛰더라도 네네네. 900만 원 정도는 준비해야지 현재 500하고 동일하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65세 시점에 16억 8천 정도가 필요한데 네네. 그 돈은 현재 가치로 500만 원의 생활비를 예. 평생 한다는 가정 하에서 예. 필요한 것이죠. 25년에 16억 원이 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깜짝 그것은 이제 놀라네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현재 500만 원이 미래에도 500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가 필요하지 않지만 예. 그 생활비는 계속 물가 상승인 만큼 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은 500이지만 65세 시점은 그게 9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65세 이후부터 90세까지 살 때도 마찬가지로 물가는 뛰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재 생활비 500은 900을 넘어 1000을 넘고 12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돈들을 전부 다 현재 가치 65세 시점으로 한번 할인해 보면은 약 그 16억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와. 그 기준은 물가를 한 3%로 가정하고 예. 투자 수익률을 한 6%로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65세 되는 시점에 16억 8천은 꼭 필요한 자금이 될 것입니다. 와. 지금 금액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군요. 네. 이 보니까 이 집이나 땅이 예.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도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까? 물론 부동산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서인경 씨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하에서 65세 시점에 16억 8천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집을 갖고 있거나 금융재산을 갖고 있거나 국민연금 네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시점에 주택 가치가 6억 정도 되고요. 금융재산이 한 2억 정도 되고 국민연금 가치가 한 1억 정도 되면 9억 정도가 준비됐죠. 네. 그러면 16억 8천에서 9억을 뺀 나머지 7억 8천만 원 정도만 예. 앞으로 15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16억 8천은 전혀 준비가 안 됐을 때 필요한 돈이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 준비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역시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분이 은퇴 시점인 65세까지는 네네네. 한 필요 자금의 50%를 내가 예, 마련할 예. 수 있다고 네네.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네네. 그럼 나머지 50%는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나요. 예.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퇴직연금이나 예.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일부 금융상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된 금액 중에 약 50% 정도만 준비하시면 적정할 거로 판단하거든요. 네네. 이번 같은 경우는 16억 8천이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8억 4천 정도를 지금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15년 동안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15년 동안 준비할 때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좀 매월 적립하는 금액이 좀 다른데요. 6%를 가정해서 투자한다면 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네. 8%일 때는 259만 원. 그다음에 10%의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은 투자를 한다면 한 20여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15년에 기대 수익률 6%, 1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을 높여서 이 투자하는 것이 은퇴 준비를 할 때 적은 돈으로 이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네. 근데 요새 보시게 되면은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예적금에만 치중한다면요, 네네. 보통 3% 내외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현재 필요한 적립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는 장기간에 걸쳐 네. 포트폴리오 구성이 좋습니다. 따라서 기대 수익률을 현재 예적금의 3%대가 아니고요. 한 6%나 7%나 8% 정도 선에서 예. 장기적으로 투자를 견지한다면은 효과적으로 노후 자금을 설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률이 높다 보면 아무래도 네. 또 손실 염려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수익률은 좀 기대를 해보면서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욕심인가요? 정말 나도 그걸 바래요. 두 가지 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율배반적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요. 예. 그 기본적으로 투자 수익률 너무 크게 가져가고 자기가 돈을 별로 준비 안 한다면은 투자 리스크가 너무 많이 생기겠죠. 그렇다면은 장기간에 걸쳐 노후 생활 자금이 필요한데 그거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그래도 연금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네. 일반적으로 이자 주는 상품의 연금보다는 네. 투자 수익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에 맞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견지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은 너무 크게 하자면 안 되니까
6에서 한 8% 정도 선에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원금을 좀 보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고 네. 특히 그 노후는 우리가 이제 생명이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죽을 때까지 소위 말해서 이제 종신이라고 하죠. 네네. 종신토로 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무적인 준비 외에도 네. 비재무적인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돈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노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운동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먹는 것은 재무적인 준비고요. 아까처럼 뭐 그 50%를 준비한다면 될 것이고요. 투자 수익률 맞춰서 견제하면 되고요. 잘 살기 운동이라는 것은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은퇴라고 하는 것은 직장과 일로부터의 은퇴지 네네. 삶으로부터의 격리된 은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니까. 삶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미리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은퇴 준비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좀 명심해야 되는데요. 누구에게나 노후는 오지만은 아무나 은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준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 그 당당하게 은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까지 중요한 상세하게 얘기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상수 자산관리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민타파 해우소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고민되는 점이나 네. 사례를 통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 프로그램에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민타파 해우소 함께 하셨습니다. 자, 뭐 노후 관리, 뭐 은퇴 얘기하니까요. 중요한 얘기죠. 예. 네. 확실히 처음 시작보다는 네. 끝 마무리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뭐 출발은 대단한데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좋은 마무리가 그 다음 출발과 시작을 약속하게 되는 거죠. 자, 저희 성공예감 예사의 캔도요.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공예감 예사의 캔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